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소통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김수인 작가 지으셨고 수호 소재 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시대가 소통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근 한 2, 3년, 2년 정도는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소통이 단절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더 와닿기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아주 여러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어떤 작가님하고는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보통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노래 가사는 유난히 내 이야기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책에서는 유난히 이거 내 얘기인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요 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서툰 사람이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요.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랑 소통을 해야 될 때, 대화를 하고 할 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꾸 답을 찾아주려고 하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좀 많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성들은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고 공감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보통 남편이나 남자들이 그렇게 답을 찾아주려고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데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저자분은 사실은 여자분이신데 성향이 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효율적이고 업무 중심적이고 좀 이성적인 이런 거에 강한 성향이시라서 자꾸 답을 주려고 하고 효율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과 터득한 것들을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좀 돌아보게 돼서 스스로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흔히 소통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막 말을 잘 해서 의사 전달을 잘하고 그러면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잘 의사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말을 잘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공감과 인정 없이 상대에 대한 말만 논리적으로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단절을 일으킨다.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제 말이 다 맞는데 쟤는 말에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라는 건 알겠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감이 안 가고 와닿지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소통이 되는 말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 소통은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관계 맺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맺기다. 소통은 의사소통, 의사 전달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맺기가 바로 소통이다. 그거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 소통이 또 쉬워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역시 내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나랑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나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봐 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돌보고 이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들이는 게 아닌가. 나와의 관계 맺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잘 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통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하면 관계 맺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는 걸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간단하다.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거다. 관계 맺기란. 근데 그럼 내가 왜 맞춰줘야 돼? 라고 반문을 한다면 사실은 본인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된 목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잖아요. 소통을 잘해서 내 뜻과 감정과 의사를 잘 전달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건 위로받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좀 내 뜻대로 이뤄가는 거를 사실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를 위해서인 거죠. 네, 소통을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사실은 본인을 위한 거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소통이 잘 안 돼 왔다라면 바뀌어야겠죠. 네, 소통이 되기 위해서, 관계 맺기가 잘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텐데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변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바뀌려면 어떤 출발점이 필요할 텐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시작점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게 당연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당연시하는 순간부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 정도는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 배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위험하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자.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공감 가고요. 사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자꾸 생기죠. 어떤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머릿속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런 게 맞는 거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좀 굳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잘못된 소통, 제가 저를 포함해서 해왔던 잘못된 소통 중에 하나가 자꾸 해법을 제시하고 감정을 공유받고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인데, 그런 소통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자꾸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불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자도 사실 이제 그런 본인이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판단이 아니라 관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보통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그걸 분석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잘못됐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네. 어떤 판단을 하고 거기서 답을 내려고 하고, 근데 판단이 아니라 관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관찰의 시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어떤 관찰자의 시선, 관찰의 시선이 생기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하는 데에는 사실 감정이라는, 마음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거기는 그냥 논리와 효율이 있는 소통의 세계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세계니까. 근데 논리와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는 소통, 마음이 들어가야 소통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들어주고 관찰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동조되는,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고, 좀 바뀌어야겠다, 저도 변화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플래그 같은 마크를 달면서 읽는데 너무 많이 다른 책이었어요. 이번에 거의 한두 장에 한 번씩 마크를 달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문장 문단 많은 공감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치는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뭐든지 좀 빨리빨리 그냥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맺기,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관찰을 하자. 그러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고, 그럼 소통이 된다. 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주변 사람들도 좀 편하게 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저도 지금 읽자마자 느낌이 들었고요. 본인을 위해서도, 또 주변의 모든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소통 수업. 내 마음을 더 정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힘. 김수인 지음. 수호 서재. 프롤로그. 소통 수업을 준비하며. 한 번은 어머니가 내게 나는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셨다.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는 칭찬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다. 그동안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위로가 필요한 날이 적지 않았는데 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표현하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대충 이러했다. 무엇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내가 힘들다고 표현해서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묵묵히 혼자 힘듦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온 결과 사람들에게 넌 일은 틀림없는데 참 재미가 없어. 너무 건조해. 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은 내게 너 참 독하다 라고 했다. 억울했고 모든 것이 싫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관계 맺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뜻한 사람이고자 했던 나를 차갑고 건조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심 서운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내가 의도한 것과 상대에게 표현한 것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내 소통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공부를 시작했다. 심리상담, 코칭 훈련, 비폭력 대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관계와 소통에 대해 파고들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다. 덕분에 서비스와 교육 현장에서 20년을 머물렀고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외국계 기업과 한국 대기업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소통 공부에 탄탄한 미천이 되어 주었다.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축적해온 소통의 핵심 이론과 훈련, 그리고 적용을 위한 실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가 배우고 터득한 모든 것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이론만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고 실천에 한계가 뒤따르기에 이론적 접근에 경험을 더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앓을 넘어 진정한 변화에까지 당신이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했다. 공부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나였다. 소통에 한없이 서툴렀던 나는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처음 책을 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설렘보다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내가 책을 쓸 자격이 있을까? 한참 동안 물음의 답을 찾지 못했고 책의 첫 문장을 적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내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모두 처음인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도 누군가 조금만 안내를 해주었으면 하는 순간이 많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볼 줄 몰랐고 결국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그의 삶이 조금 편안해진다면 하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과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탄성과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어야 하는 수업이니 계속해달라는 강의 참석자들이 건넨 부탁의 피드백도 한몫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 그렇게 어쩌다 어른이 되어간다. 그저 내가 좋으면 상대도 그러하겠거니 관계를 위해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겠거니 하며 그야말로 우왕좌왕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 그리 됐을지 몰라도 어른이다. 삶의 기본이자 핵심 기술인 소통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실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을 이어나가야 하며 밥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소통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소통은 단순한 말하기와는 달라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내면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외면의 건강한 표현과 조율은 소통의 본질적인 힘을 길러주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거창해 보이지만
이 책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안내서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변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 당신도 예전과 다른 나를 만날 것이다.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아왔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당신도 해낼 수 있다고 말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새롭게 받아들이고 걱정하기보다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다. 반면 정체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열기 바란다. 변화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소통은 마라톤과 같다. 도중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쉽게 나오지 않는 성과에 지치지 말고 알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자신에게 끊임없이 햇살 같은 기운을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한 번에 읽는 것도 좋지만 장별로 조금씩 읽으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실천을 반복하며 여유롭게 읽기를 권한다. 또한 중간중간 나오는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를 직접 해보며 워크북처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모든 독자가 소통의 기쁨을 맛보고 견디는 삶이 아닌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담아 김수인. 1장. 왜 우리는 소통이 어려울까?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다르기에.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심지어 열심히 노력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작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보다 사람이 싫어 회사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제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저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표현하는 법을 잊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황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진심을 다했는데 왜 상처가 될까? 대체 소통은 뭘까? 소통의 본질은 관계 맺기에 있다. 소통은 말하기 이상의 관계 맺기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말을 잘하기보다 관계를 잘 맺는다.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인 반면 소통 능력은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해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에 가깝다. 물론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훌륭한 소통 능력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어 능력이 좋다고 소통 능력도 함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 능력은 없는데 언어 능력만 갖추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주변엔 온통 그의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득할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소통 능력을 원하면서 말을 더 조리 있게, 더 정확하게, 더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어 한다. 한 사례로 강의에 참석한 남성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저는 아내와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대체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같이 말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답답해서요. 아마 아내는 말의 내용보다 남편이 그 말을 표현하는 방법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실망했거나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사실 말의 내용은 그 다음의 문제다. 소통을 원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순간 상대와 관계를 맺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를 관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관계 맺기 능력이다.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지금의 관계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소통을 위해 또 관계를 맺으라고요? 나이가 드니 관계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나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당신은 어떠한가? 혹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관계 맺기라는 말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부모, 남편, 아내, 자식,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동료 등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관계를 가까운 사이에 맺는다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떠한가? 안 됐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소통해야 하는 사이가 꽤 많다. 소통 수업. 내 마음을 더 정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힘. 김수인 지음. 수호 서재. 프롤로그. 소통 수업을 준비하며. 한 번은 어머니가 내게 나는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셨다.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는 칭찬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다. 그동안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위로가 필요한 날이 적지 않았는데 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표현하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대충 이러했다. 무엇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내가 힘들다고 표현해서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묵묵히 혼자 힘듦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온 결과 사람들에게 넌 일은 틀림없는데 참 재미가 없어. 너무 건조해. 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은 내게 너 참 독하다 라고 했다. 억울했고 모든 것이 싫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관계 맺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뜻한 사람이고자 했던 나를 차갑고 건조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심 서운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내가 의도한 것과 상대에게 표현한 것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내 소통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공부를 시작했다. 심리상담, 코칭 훈련, 비폭력 대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관계와 소통에 대해 파고들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다. 덕분에 서비스와
교육 현장에서 20년을 머물렀고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외국계 기업과 한국 대기업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소통 공부에 탄탄한 미천이 되어 주었다.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축적해온 소통의 핵심 이론과 훈련, 그리고 적용을 위한 실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가 배우고 터득한 모든 것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이론만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고 실천에 한계가 뒤따르기에 이론적 접근에 경험을 더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알을 넘어 진정한 변화에까지 당신이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했다. 공부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나였다. 소통에 한없이 서툴렀던 나는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처음 책을 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설렘보다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내가 책을 쓸 자격이 있을까? 한참 동안 물음에 답을 찾지 못했고 책의 첫 문장을 적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내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모두 처음인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도 누군가 조금만 안내를 해주었으면 하는 순간이 많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볼 줄 몰랐고 결국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그의 삶이 조금 편안해진다면 하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과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탄성과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어야 하는 수업이니 계속해달라는 강의 참석자들이 건넨 부탁의 피드백도 한몫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 그렇게 어쩌다 어른이 되어간다. 그저 내가 좋으면 상대도 그러하겠거니 관계를 위해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겠거니 하며 그야말로 우왕좌왕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 그리 됐을지 몰라도 어른이다. 삶의 기본이자 핵심 기술인 소통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실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을 이어나가야 하며 밥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소통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소통은 단순한 말하기와는 달라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내면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외면의 건강한 표현과 조율은 소통의 본질적인 힘을 길러주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거창해 보이지만 이 책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안내서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변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 당신도 예전과 다른 나를 만날 것이다.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아왔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당신도 해낼 수 있다고 말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새롭게 받아들이고 걱정하기보다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다. 반면 정체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열기 바란다. 변화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소통은 마라톤과 같다. 도중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쉽게 나오지 않는 성과에 지치지 말고 알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자신에게 끊임없이 햇살 같은 기운을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한 번에 읽는 것도 좋지만 장별로 조금씩 읽으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실천을 반복하며 여유롭게 읽기를 권한다. 또한 중간중간 나오는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를 직접 해보며 워크북처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모든 독자가 소통의 기쁨을 맛보고 견디는 삶이 아닌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담아 김수인. 1장. 왜 우리는 소통이 어려울까?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다르기에.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심지어 열심히 노력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작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보다 사람이 싫어 회사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제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저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표현하는 법을 잊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황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진심을 다했는데 왜 상처가 될까? 대체 소통은 뭘까? 소통의 본질은 관계 맺기에 있다. 소통은 말하기 이상의 관계 맺기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말을 잘하기보다 관계를 잘 맺는다.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인 반면 소통 능력은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해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에 가깝다. 물론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훌륭한 소통 능력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어 능력이 좋다고 소통 능력도 함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 능력은 없는데 언어 능력만 갖추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주변엔 온통 그의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득할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소통 능력을 원하면서 말을 더 조리 있게, 더 정확하게, 더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어 한다. 한 사례로 강의에 참석한 남성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저는 아내와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대체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같이 말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답답해서요. 아마 아내는 말의 내용보다 남편이 그 말을 표현하는 방법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실망했거나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사실 말의 내용은 그 다음의 문제다. 소통을 원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순간 상대와 관계를 맺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를 관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관계 맺기 능력이다.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지금의 관계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소통을 위해 또 관계를 맺으라고요? 나이가 드니 관계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나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당신은 어떠한가? 혹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관계 맺기라는 말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부모, 남편, 아내, 자식,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동료 등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관계를 가까운 사이에 맺는다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떠한가? 안 됐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소통해야 하는 사이가 꽤 많다.